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시간은 360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360강 제목이 예민한 사주의 개운과 활용, 예민한 사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간혹 아이가 너무 예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가 너무 예민해요. 괜찮은 건가요? 예민한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님 상담료가 좀 고맙게도 많이 비싸다 보니 저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이 성격 상담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사주적인 지식 한 절반에, 제가 원래 청소년 상담사를 했었고 청소년 공인인증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관련 상담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아이 상담을 하면 좀 즐거워요. 제 개인 전공 분야니까. 자, 오늘 예민한 사주의 개운과 활용에 한 3가지 사주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민한 사주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라는 구분보다 그 예민한 사주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민성이라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민성은 뭔가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에요. 예민함도 능력이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면 예민함을 능력으로 쓸 수 있는 직업성을 가지면 되겠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거죠, 맞지? 근데 예민하면 안 되는 일에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무던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커피가 1분씩 늦는 거야? 왜 택시가 왜 이렇게 30초나 늦어서 오는 거야? 왜 짜장면을 배달했는데 왜 10분 늦어서 오는 거야?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화장실을 왜 이따위로 청소해 놓는 거야? 이런 건 차라리 좀 여유롭게 사는 게 편하죠. 그러면 예민하면 좋은 직업들 뭘까요? 계측, 설계, 정밀한 측정, 어떤 작품 쓰기, 흠집 잡아내기, 뭔가 모순 찾아내서 해결하기, 아주 깔끔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어떤 첨단 시설이나 첨단 장비, 또는 뭔가를 키우고 기르고 정밀하게 조절하기.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그 예민성을 풀게 되면은 예민한 게 지겨워. 그래서 집에 오면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집에서 예민을 안 부려. 그러니까 직장 조직에서 예민하게 풀어오면 이걸 일명 감정폭증, 감정고갈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장 조직에서 엄청나게 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집에 와서 말을 안 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상담하고 진짜 쉬지 않고 상담하고 집에 가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정 폭증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하루에 딱 4명 상담하면 고갈날. 하루 4명 상담 제한이야. 5명부터 내가 정신이 해롱해롱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예민해야 할 때 예민하고 예민하지 말아야 할 때 예민하지 않아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인데 평상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털털한 사람인 줄 알아요. 맞아요. 저는 엄청나게 털털한 사람이자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상담과 강의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사람이고요. 진짜 예민해요. 예전에 그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는 예전에 제가 레크레이션 진행, 수련원에서 행사 진행 같은 거 하다가 스텝이 조금 음악 늦게 틀면 그냥 가서 카스테이프 발로 차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미친놈처럼 화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감정 조절이 좀 안 될 때 미숙할 때 얘기였는데 지금은 감정 조절이 잘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풀 때 풀고 예민할 때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아야 될 때는 아직도 앞에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든 모기가 웽웽거리든 뭔 일이 벌어지든 천하태평 나 끊어버리는 땅 차단해버리는 같은 거죠. 자, 예민성을 직업으로 활용하면은 무척 유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민한 직업에서 두각을 발현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걸 명리적으로 예민성을 좀 찾아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예민하다고 체크해 놓은 사주 몇 개를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봤더니 공교롭게도 다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공교롭게도 다 신금유금, 신금유금이 듬뿍 하더라. 그래서 원래 명리계에서 천간신금, 지지유금을 정밀, 예민의 인자로 봅니다.
왕지들이 또 예민한 편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왕지 많다? 자, 오늘 세 개의 사주를 좀 보는데요. 이 두 개의 사주는 사주의 예민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주고, 이 하나의 사주는 사주의 예민성을 잘못 활용하여 감옥에 가 계신 분의 사주입니다. 명예훼손을 아주 심하게 하여 신경질적인 명예훼손을 남발하여 이분이 극우 유튜버인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바람에 이 판사도 분노하여 그 이례적으로 명예훼손 재판에서 법정 구속돼서 보통은 집행유예 때리는데 법정 구속 집행유예 없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너무 심했어. 이분이 이게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법정 구속되신 유튜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남 까기, 남 비판하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나 법조적인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반 민간을 판 거 같은 거. 심리학에 보면은 방어기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 이게 이제 프로이드 선생님이 그 방어기제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했고, 그 프로이드 선생님의 친딸이 또 심리학자가 돼가지고 안나인가 하시는 분인데, 안나 프로이드인가 하시는 분이 이 아버지의 방어기제 이론을 집대성해서 이제 책을 내고, 그게 이제 현대 심리학계에서 이 방어기제라는 말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쓰이게 됐는데, 이 방어기제 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논리로 통하지 않으면 우회 공격하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상대로부터 지적을 당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건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상대의 단점을 어떻게든 캐내가지고 우회 공격을 해서 상대의 도덕성을 깨트려버리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민식이법을 만들게 된 민식이 부부, 민식이 부모님이죠. 민식이 부모님,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학교 앞에서 30km 이내로 다녀라. 만약에 학교 앞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특히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자칫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가 되는데, 이게 여론도 민식이법을 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반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인데 일종의 이것도 방어기제 작동 같은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사회적 방어기제라고 할까? 대한민국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에 수긍을 했는데 그거에 반발하는 어떤 내 안의 자아, 무의식이 다른 방법으로 딴지를 거는 느낌이랄까? 민식이법을 만들게 한 민식이 부모가 불륜이다. 뭐 콩가루 집안이다. 등등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을 만들어서, 뭐 이분은 진짜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사건, 그 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이제 이분이 사회적 통념을 좀 심하게 벗어나는,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분은 사주 보지도 말고 언급도 하지 말고 기사도 보지 마라, 그냥 내 귀 더러워지고 눈 더러워진다, 사실 난 그런 기분 같은 건데, 근데 다만 이분의 사주가 교육 자료로서 쓸만하다. 왜? 이 사주가 꼭 그런 일에 개입될 사주였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잘못 활용된, 사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주의 단점이 부각된, 사주의 활용을 잘못한, 뭐 이런 거죠. 람보르기니를 타고 스포츠 대회에 나가면 활용 잘한 거죠. 람보르기니를 타고 음주운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면은 그거는 차라리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탔어야 되는 거지. 차라리 그럴 때는 차라리 포니투를 탔어야지 왜 람보르기니를 타냐고. 그런 것 같은 내용이죠. 나한테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로 정의를 수호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걸로 불의의 편승을 해버리면은 그 좋은 무기가 활용이 잘못된 거죠. 이 사주를 엄청 잘 쓸 수 있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를 그렇게 쓴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 사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예민한 아이 사주고요. 이 사주는 엄청 예민하게 생겼죠. 엄청 예민하죠. 이 사주의 주특징은 뭘까요? 편관. 그 중에 식신. 그럼 이게 수많은 편인이 지금 뭐를 다스리고 있죠?
식신을 다스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사주는 유축 합국을 만들고 있으니까 편인국을 만들었죠. 편인국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일지 식신을 도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주 이만큼 공부하고 나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사주 큰일 났네. 다리병신 되겠네. 온 사회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네. 검열을 하네. 이런 사주죠. 이 사주 딱 어떤 느낌이에요? 사회의 인성이 뭔가 식신을 검열하려고 지도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올해 지금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요소수 사태인데 그게 일명 차이나 리스크죠. 나는 그 차이나 리스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대책 없이 국가 분쟁 조장하던 사람들 반성 좀 해야 돼. 우리는 미국 편 들어야 된다. 일본은 나쁜 놈들이다. 일본하고 관계 끊어라. 중국하고 관계 끊어라. 대책 없어. 우리나라 중국하고 관계 끊으면 어떻게 살 건데. 우리나라 일본하고 관계 끊으면 어떻게 살 건데. 산업단 셧다운 돼버릴 텐데. 중국이 전력난에 시달리니까 이제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거 고소하다. 그 중국 놈들 아주 잘 됐다. 이거 그놈들 아주 고생 좀 해봐라. 근데 그 지금 유탄이 지금 어디로 튀어? 지금 우리한테 튀잖아. 이제 지금 요소만 그래. 뭐 니켈 뭐 이런 것도 안 들어온다 그러지. 지금 많잖아. 지금 중국에 99.9%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냐고. 우리나라 서민들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잖아. 지금 이게. 중국하고 무역 안 하면 도대체 그 서민 물가 어떻게 잡을 건데. 모든 세계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뭐 제품값 2배로 만들 거야? 이거는 이제 넘어가는 얘기고. 이 차이나 중국발 쇼크. 요소수가 수입이 안 돼. 요소수가. 왜 요소수가 수입이 안 되냐면은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못하게 규제를 걸었어. 근데 대놓고 못하게 하면은 WHO에 제소 들어가니까 대놓고 못하게 하지 않고는 그 행정 절차를 한 수십 가지를 더 늘려버렸어. 그냥 하지 말란 소리야. 공산당이 허가 규제를 수십 가지를 늘렸다는 소리는 너 이거 이래도 너 수출할 거야. 너 그럼 너 잡혀간다. 너 마윈 어떻게 되는지 너 알지? 네가 마윈보다 잘났어?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 뭐 이 소리인 거죠, 이제. 이게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죠. 대단한 나라죠, 정말. 그게 뭐냐면 그게 도식이에요, 도식. 식신이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규제를 걸어서 이 규제를 통과해. 그러면 내가 허가해 줄게. 그게 이사주예요. 이사주의 세계야. 이사주의 세계. 난 이사주를 딱 보면서 그 중국의 그 요소 규제가 생각이 났어. 대놓고 수출 안 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지는 못하고 뭐 수출해. 그 대신에 앞으로 서류 절차 20가지 더 늘었다. 요거 다 작성해라. 우리가 승인해줘야 너 그거 수출할 수 있다. 하지 말란 소리죠. 그게 수출하지 말란 소리지. 동결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보자고. 이분이 지금 신유년생이니까 40대 초반이에요. 남자분이십니다. 신유년, 신축월, 계묘일, 경신일. 사주 전체에 지독한 편인도식이 가득합니다. 이분의 최고의 직업은 뭘까요? 최고의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돛 닦는 사람. 근데 사주의 모습이 뭐죠? 식신 좀 쓸라 그러는데 온통 편인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저 생각 이거 꼭 행정규제 같죠? 행정규제. 이분의 직업은 행정규제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하겠죠. 이분이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떤 곳이야? 심사해서 판단 내리는 사람이야. 이분은 그래서 규제심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예리하게. 이분이 만약에 스탈린 시대에 살았으면 딱 K집이죠. 반동분자 잡아내는 사람. 그거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 이분의 직업이 인사검증 하시는 분이세요. 인사검증. 교육행정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하는 일이 인사심의가 이분 직업이야. 그러니까 사람 검증하는 거야. 사람 검증하는 거. 이 사람이 뭔가 우리 이거 할게요. 그럼 서류 제출하고 우리가 이거 정밀하게 심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합격하면 너 행동해. 이 사주는 둘 중 하나야. 그런 일을 당하고 살든지 그런 일을 하고 살든지. 그러니까 심의를 당하고 살든지 심의를 하고 살든지.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정신병자하고 정신병 의사랑 사주 똑같다고. 자기가 정신병자가 되든지 정신병 고치는 사람이 되든지 교도소 교도관하고 그 안에 수감된 사람은 사주와 한 끗 차이라고. 교도소에서 범죄지인 지키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 갇혀 있든지
그러니까 내 몸이 좀 아프다, 편인도식이 질병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행동장애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은 편인도식 하는 직업을 쓰면 돼. 요즘 직업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정말 지금 지구상에는 4만 몇 개의 직업이 있어요. 사주의 많은 기운을 직업으로 보면 좋다.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 이 사주 심의, 심사, 검열, 검증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이분이 만약에 70년, 80년대의 공무원이면 뭐 하면 좋을까? 사상 검증, 드라마 검열, 영화 검열, 책 검열, 만화책 검열, 청소년 심의위원회 이런 거 하면 잘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은 뭐 하시면 되겠까? 입구에서 두발 검사 그런 거 하면 되겠죠. 불순분자 색출. 이분이 만약에 80년대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했다면은 이거 수많은 사람 골로 보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골로 보낸. 자기가 골로 가든지 수많은 사람을 골로 보내든지. 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편인도식 어떤 깐깐한 편인의 검증으로 이 식신을 보는 거야. 이거는 내가 검증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검증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에서. 이 사주는 일종의 직업성, 이 사주의 심리로 보자면은 사회 편인에 의해서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이 행동하면 괜찮을까? 내가 저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위협을 갖는 거죠. 자, 다음에 사주가 이게 편관편인격이죠. 편관편인격. 편관편인으로 식신 관리하는 사주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교도관. 아까도 말했지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뭐 인증위원회, 심의심사 아주 정밀하고 예밀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국가공무원인데 인사검증하는 사람이다. 인사검증으로 아주 특출난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분의 부인께서 이제 사주를 보셨는데 저희 남편이요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고 있어요. 능력이 대단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사주가 있는 게 아니야. 활용을 잘 못하는 사주가 있는 거지. 이 사주도 다 할 일이 있다. 같은 거죠. 그 바티칸에서는 교황이 죽으면 새로운 교황을 인사 검증해가지고 추대를 해서 새로운 교황을 추대하는데 그런 일 할 때 교황 검증하는 사람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죠. 자, 인사 검증 담당자다. 어떤 시대에 태어나느냐 다른데 시대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그렇죠 뭐 사상범 검증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각종 심의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편관편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죠. 편관 특수조직에서 편관 특수조직에서 편인 쓰는 사람. 인성은 관성의 식상이다. 인성은 관성의 식상이다. 즉 인성이란 인성과 관성이 붙어 있으면 관성의 활동이 인성이다. 그런데 그러한 관성의 활동이 나하고 붙어 있으면 관의 임무 수행하는 사람이다. 관의 임무 수행하는 사람. 내 개인적인 임무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 임무 수행은 식신상관이죠. 개인적 죄는. 인성은 관의 활동이니까 관의 활동하는 사람이다. 특수 조직의 특수 임무를 가진 사람이고 특수 자격이 필요하다. 축토라는 조직은 그닥 눈에 띄는 조직이 아니죠. 눈에 띄지 않는 조직에서 음지에서 국정원 해도 되겠네. 이런 사주는. 근데 내가 가진 일지의 식신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분은 시대를 잘 만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전란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그 우리 마을 부족 통제하는 프락지? 프락지. 이분이 만약에 70년대 대학생이었으면 국가 임무로 내 영역에 있는 목들을 감시하는 사람. 우리 마을에 간첩이 숨어 있어요. 그죠? 70년대에 만약에 대학생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 평화의 시대니까 이제 뭐 이제 이 사주의 이 능력을 인사검증으로 이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조직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발현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 있는 요 무진일주분은 이 사주가 상관격의 재생관을 쓰는 상관 쓰는 정의의 용사거든요. 이 사주가 이 상관 쓰는 정의의 용사, 상관 사회의 정의의 용사야. 이런 사주가 만약에 70년,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만약에 활동을 하시게 되면 무슨 활동을 하지? 열사야 열사 그러면
이게 70년, 80년대, 뭐 60년대 독재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게 열사고, 이분이 저 중국에 태어나서 천안문 시위에 참여했으면 저 탱크 가로막는 사람이야. 이렇게 탱크 가로. 천안문 시위할 때 탱크 가로막는 사람. 이런 사주가. 상관, 반골. 반골인데 뭘 추구해? 평관.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있는 상관은 나의 방법이고, 여기 있는 평관은 나의 목적이야. 그럼 방법은 어떻게? 상관적으로. 목적은 뭐야? 명예. 목적은 뭐야? 명예. 그러면 상관적 행동으로 명예를 얻겠다는 거잖아. 이건 정의의 투사죠. 그래서 이분은 늘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나 같은 정의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맞아. 또 이분의 추종자들도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일지의 비견이 있으면은 보통 사이즈를 크게 키우면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 근데 이게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시류에 편승하게 되는 사주예요. 왜? 상관적 사회에서 태어났잖아. 이 사주가 만약에 여기가 정관이라고 봐. 정관. 여기에 상관이 있어 봐. 그럼 어떤 사람이야? 정관적 사회에서 상관적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쵸? 정관적 사회에서 상관적 행동하는 사람이죠. 근데 인생 전반부에는 정관과 편승했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상관적 행동으로 방골이 되는 사람이겠죠. 뭐 KGB에서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있다가 어느 날 회의감이 들면서 KGB를 고발하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제.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정관 사회에서 상관짓 하는 사람이 아니야. 상관 사회에서 상관짓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만 하겠어? 나만 이런 짓 하겠냐고. 이건 시류에 편승한 거야. 상관적 수많은 어떤 비판 유튜버, 이 식신제살이나 상관경관 쓰는 유튜버들이 그런 거 잘하죠. 권력을 들이받죠. 이렇게 권력을. 그러한 사회에 나는 그냥 편승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민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사주에서 보면 알겠지만 금극목이 드러나 있거나 자유기문이나 계유라는 간지가 있을 때 보통 예민성이 많이 들어가요. 뭐 귀문들이 있는데 특히나든가 이 금수기문, 자유기문 또는 자유기문을 위로 올려놓은 계유. 유금이나 신금은 정밀 예민한 인자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날카로운 금상관이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금상관은 자칫하면 상대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상관은 좀 뻥이 많은 거고, 그렇죠? 화상관은 부풀려졌잖아. 뻥이 많은 거죠. 화상관, 뻥. 목상관은 이게 눈구렁이 같이 부드러운 거고, 그러니까 순수한 척 하는데 상관적 속이, 제가 잘 모르는데요. 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은 상관이죠. 그렇죠? 이 금상관은 날카로운 거고, 그렇죠? 토상관은 중도적인 척 하는데 상관적인 거고, 토상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날카로운 금상관의 자유기문, 이게 자유기문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 좀 자유기문적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죠? 자유기문. 상관생제를 해서 어떤 상관적 행동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이걸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이죠. 보통 뭔가 검증하는 사람들이나 증거를 들이대는 원래 재성이 보통은 보여주는 거, 증거, 실적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자유기문된 실적이니까 살짝 묘한 귀문적 증거를 통해서 평관을 만들어낸다. 이게 자유기문적 활동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상관적 방법으로 특별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근데 상관은 식신하고 좀 달리 식신이 절차를 좀 따진다면 식신은 매뉴얼적이라면 이 상관은 비매뉴얼적이거나 과정 생략들을 좀 많이 거치거나 방법의 어떤 정의를 그닥 따지지 않죠. 상관이 되게 잘 쓰면 좋은데 이 사주가 어떤 시대에 어떤 포지션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민주투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의를 밝히는 뭐 위키리스트의 폭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환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 사주가 평화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쵸. 이 평화를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자고 이 사주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상관의 유지경 세상이고 자유기분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고 그곳에서 어떤 평관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이 상관과 무게합을 하면서 진유합을 하게 되니까 이 상관이 내 취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기문된 상관이 내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거 내 취향인데 딱 상관적 방법을 써서 평관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무리한 공명심, 무리한 영웅심,
자신의 영웅 심리가 잘못 발현될 수도 있다. 이분은 좀 안타깝게 사주를 쓰신 케이스다.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열사가 되셨을 것이고 독재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죠 독립군이 되셨을.